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암부터 치매까지 삶을 위협하는 만병의 근원. 그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다.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생각하셨었어요? 매일 하고 있죠. 저는. 근데 쉽지 않으니까. 3, 4kg 빠졌다면 10kg가 찌는 거예요. 요요를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요. 다이어트도 너무 많이 하고 근데 그게 하나도 저한테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고기 안 먹고 과일이나 뭐 채소만 먹고 그러니까 원푸드 다이어트 가깝게 그렇게 하면서 땀 흘리고 무조건 탄수화물 안 먹으면 좋다 해서 석 달간 밥을 한 번도 안 먹었거든 진짜로. 단식도 내가 해봤어요. 단식. 열흘 단식하니까 한 10kg 빠지더라고 또. 근데 다시 돌아오더라고. 덜 먹고 심지어 굶기까지 하는데 왜 다이어트는 늘 실패로 끝날까? 누구 말마다나 위를 이렇게 밴드로 좀 쪼으더라도 살 빼고 싶은 마음은 있죠. 차 타잖아요. 그럼 어떤 땐 임산부인 알고 자리를 양보를 해요. 그 정도로 제가 지금 남녀난이 좀 배가 좀 많이 불러있거든요. 많이는 안 먹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먹고 살찌는 거 보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 저는 한 50? 이 정도로 먹어도 살이 쪄요. 아, 내가 이만큼 운동을 했는데 이것도 부족한가? 뭐 아니면 내가 이만큼 좀 절제를 했는데 이것도 부족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게 있었는데 김봉심 씨는 요즘 몸무게를 재는 일이 즐겁기만 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90kg에 달하던 체중이 4개월 만에 10kg 넘게 빠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놀려요. 얼굴이 반쪽에는 배가 쑥 들어가고 가벼워요. 살 껐어요. 다리도 그때는 막 몸이 뚱뚱한 게 쩔룩쩔룩하고 다리를 옛날에 끄었어요. 그건 살 뺀 게 다리가 딱 좋아져 버려요. 안 껐어. 그래갖고 배 나온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나도 그랬거든. 그동안 많은 게 변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뱃살이다. 허리 둘레가 처음에는 쟀을 때 한 114, 뭐 여기서 쟀을 때는 104cm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10cm 정도 이상이 죽었어요. 보면은 이 녹색이 이제 내장 지방이고 파란색이 이제 피하 지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내장 지방이잖아요. 이 내장 지방량이 처음에는 이제 3개월 전에 220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 가면 아줌마들 그 배가 어디로 가냐고 막 만져봐. 그렇죠. 뱃살과 함께 지긋지긋했던 무릎과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 아까 우리 아들 저기 학 싫다 그러고 했더니 살이 빠니까 재밌더라고. 여기 온 것도 재밌고. 아주 잘하셨어요. 덩달아 마음도 가벼워졌다. 고혈압에 당뇨병의 위험까지 겹치면서 마지못해 시작한 다이어트였다. 뭐 즐거워요. 힘든 것이 아니라. 근데 처음에는 계단 타기가 겁나 힘들었는데 무장무장 이제 몸이 이제 빠져나서 가벼우니까 재밌어요. 계속 해야지. 계속. 아니 몸도 안 아프지 얼마나 좋아요. 멋있는 옷도 앞으로 입고 아들 따라 구경도 가고. 완성을 하셔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금세 지쳤던 몸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도 끄떡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지금부터는 더 살을 꼭 뺀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유지를 해야지. 하다 안 해보면 요요로 나갖고 더 뚱뚱해진대. 그러니까 잘 유지를 해야지. 비결? 하여튼 비결이 뭐도 없어. 째까 먹고 꼭꼭 씹어 먹고 몸을 막 움직이고 그러면 돼. 아 나도 몰래 배가 들어가 볼단 게는 그러고 5kg 빠지고 또 10kg 넘어 빠지게 날고 잡아. 그래서 앞으로 더 10kg 빼갖고 좋은 옷도 한번 입어보려고. 비결은 매일 빼놓지 않고 써내려간 다이어트 일기에 있었다.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을 꼼꼼하게 적은 기록.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식사량을 줄이긴 했지만 삼시세끼 중 단 한 끼라도 굶어서 살을 뺀 흔적은 없었다. 특별히 챙겨 먹거나 일부러 피한 음식도 없었다. 안 먹어서 빼게 되면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에너지를 소모를 에너지 소모를 할 수 있는 게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좀 더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요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세 끼를 먹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는 건데요. 물론 이제 저녁을 먹지 않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저녁을 먹지 않고 늦게 자는 습관이 있다면 한 11시경 지나서 또 계속 배가 고프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야간에 섭취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습관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또 저녁을 먹게 되고 이래서 다시 요요가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꼭 한 끼 식사를 굶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세 끼를 먹더라도 활동량이 적은 시간에는 좀 적게 먹는 방법을 택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비만은 체질량 지수, 즉 BMI가 25 이상일 때를 말한다. 몸무게가 비만의 가장 큰 기준이 되다 보니 다이어트의 목표 또한 더 빨리, 더 많은 체중을 감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다. 굶어서라도 살을 빼려는 것이다. 건강식품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이제 아예 밥을 안 먹고 대체 어떤 식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운동도 전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물론 체중은 빠졌지만은 한 80kg 정도까지 빠졌지만은 실제로 다시 먹기 시작하니까 금방 더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더 찌게 되고. 무조건 탄수화물 안 먹으면 좋다 해서 밥을 거의 안 먹다시피 해요. 잡곡밥 조금 먹고 다른 걸로 먹거든요. 40대 때 막 이렇게 좀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이상을 했죠. 10년 이상을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돈은 돈대로 많이 쓰고 체중이 막 쪘다 빠졌다 막 이러니까 많이 쪘을 때는 또 막 그거 사다가 막 비싼 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사다가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때 한 몇 개월? 그 정도 빠지고 나서는 요요 현상이라는 게 무섭게 오더라고요. 한 3, 4kg 빠졌다 하면 10kg가 찌는 거예요. 그 약을 딱 끊고 나니까. 그래서 특정 음식만을 고집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먹으면서 살을 뺀다는 각종 보조식품까지 때만 되면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바로 요요 현상이다. 우리 몸은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체지방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이어트로 체지방이 줄어들면 렙틴 역시 감소한다. 이때 뇌에서는 식욕을 증진하는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 밥을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은 공복일 때 주로 분비된다. 끼니를 걸으면 그렐린의 분비가 왕성해져 식욕은 더 강해지고 지방은 더 많이 축적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굶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 몸은 근육을 줄이고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부족한 에너지를 충당하고 음식물을 지방으로 비축하는 양도 늘린다. 결과적으로 다이어트 전보다 살이 더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것이다. 대부분 급격하게 빼는 방법이 주로 안 먹거나 단식 혹은 절식 이런 거기 때문에 먹지 않아서 빼는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근육량이 같이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기관이 근육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음에 살이 찐다 하더라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더 지방이 더 쌓이기 쉽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살을 빼는 다이어트는 거의 대부분 요요 현상을 일으킨다. 일시적으로 살이 빠지는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시고 체중 감량을 하시게 된 분 중에 이제 흔하게 겪으시는 것 중에 탈모 굉장히 흔하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성기능 장애, 그다음에 불임, 탈모, 그 외에 심각하게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급격하게 빼고 그 다음에 했을 때 근육이 확 감소를 하고 떨어지고 급격하게 느는 것은 이제 주로 지방,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인슐린 조절이 제일 먼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지질대사, 당대사, 그 다음에 염증 관련 반응, 그 다음에 면역 체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죠.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갑상선 암에 이어 유방암 수술까지 받은 김혜숙 씨는 누구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갑상선도 떼내시고 나면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니까 남들보다 대사가 더 늦을 수 있다. 그다음에 유방암이 있으시면 제일 중요한 게 유방암 이후에 살이 찌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재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에요. 붓기도 많이 비만은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인자 중 하나. 마른 비만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피하 지방에 비해서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시고 보세요. 그다음에 더 좋은 건 CT상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내장 지방은 특히 위험하다. 나이가 들면 지방이 제일 먼저 복부에 쌓이면서 뱃살이 늘어난다. 겉으로 티가 나는 건 피하 지방 때문이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속에 있는 내장 지방이다. 뭔가 문제가 있고 안 좋은 병화가 첫째 숨 차대니까요. 예, 그게 뭐 먹고 나면은 배도 나오지만은 막 숨이 목까지 차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뭐라고 그럴까 막 답답한 거 있잖아요. 그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내 생각에 내장 지방이 있겠다는 싶어도 저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아까 다 녹색으로. 네, 그냥 덮였잖아요. 큰일 났어. 전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말로.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복부 비만은 치료해야 한다. 비만은 그 자체로 암의 발병률을 높인다. 체내에 만성 염증 물질을 유발하고 면역 조절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서 암과 관련된 인자들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웬만한 암은 다 생길 수 있다. 간암과 신장암, 대장암과 췌장암을 비롯해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과 자궁내막암, 난소암이 생기기도 한다. 시계랑 자는요? 비만은 암뿐만 아니라 치매, 기억력 저하와도 관련이 깊다. 댁에서 생활하실 때 이제 뭐 조금 깜빡깜빡하시고 뭐 어디 놔뒀는지 모르겠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으세요? 가끔씩 있어요. 들리는 글자 중에 가가 나오면 책상을 이렇게 두 번 두들겨 주세요. 바, 김혜숙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다. 가, 바, 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였다. 오늘 왜 인지기능 검사 하셨잖아요. 이 검사하신 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억력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지금까지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운동하시는 것밖에 알려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치매가 안 생기게 하시려면 얼마나 운동하셔야 되냐면 하루 1시간. 네. 치매 환자들도 걷기도 1시간, 네. 뭐든 1시간이요? 네. 사실은 약 먹고 치매 환자 좋아지기 힘들거든요.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건데 운동은 하시면 좋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 1시간.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비만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3.5배 높다. 복부 비만은 단순 비만보다 더 위험하다. 복부 내장 지방이 있으신 분들은 뇌 이미지 검사를 해봤을 때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두엽, 측두엽, 그다음에 후두엽 등이 뇌가 위축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치매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염증 반응이 증가했다든지 호르몬의 불균형이 온다든지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이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아디포카인이라든지 아니면 염증 물질이 사실은 뇌까지도 전달이 가능하고요.
뇌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식기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5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복부 내장 지방이 있게 되면 탄수화물을 조절하는 시스템인 인슐린이 망가지고 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대사에 장애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퇴행성 뇌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몸이 확실히 좀 안 좋아요. 금연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를 발견한 서동욱 씨.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일단은 공복시 혈당이 지금 311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당장 입원해서 뭔가 약물 조절을 해야 될 정도로 혈당이 지금 300이 넘어갔고 당화혈색소가 지금 11 정도 나오셨거든요. 이러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인슐린 치료도 해야 되는 정도거든요. 굉장히 당이 높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성지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콜레스테롤 중에 뭐 일종이 있는데 이 중성지방 수치가 지금 600이 넘었어요. 이 정도면 저희가 당장 약을 좀 써야 될 정도이긴 하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 서동욱 씨는 고지혈증에 당뇨까지 심한 상태였다. 전에 당뇨가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처음이신 거예요? 네, 처음이고. 혹시 요즘에 더 체중이 오히려 더 좀 빠지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뭔가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를 자꾸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도 많이 먹히고 물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소변도 많이 보고. 네. 그게 흔히 말하는 당이 높았을 때 혈당이 높았을 때 생기는 그 세 가지 증상 중 하나거든요. 다음 당뇨 다갈. 그러니까 많이 마시기도 하고 갈증도 느끼고 소변도 많이 보고. 근데 결과적으로 계속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피하 지방인데 내장 지방이 기준치의 1.5배를 넘어서면서 전에 없던 병이 생긴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이제 막상 들으니까 좀 충격이죠. 네. 충격이고 제가 듣기로는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관리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막막한 시점이기도 하고 이제 좀 두려워요. 네. 좀 나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복부 비만이라고 다 위험한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허리둘레가 남자는 90, 여자는 85 이상일 때 복부 비만으로 분류하는데 배가 나온 게 피하 지방 때문이라면 별다른 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장 사이에 쌓이는 지방은 다르다. 내장 지방의 총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를 넘어가면 배가 안 나와도 비만이다.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이 남성의 경우는 과도한 칼로리 섭취, 그러니까 뭐 회식이 많아지면서 저녁에 많이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고 또 술, 음주를 하게 되면서 이 칼로리가 쌓이는데 이게 주로 이 복부에 많이 쌓이거든요. 이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도 생기게 되고 또 한 가지가 염증 반응 물질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혈관에 염증을 초래하게 되면서 동맥경화 반응도 나타날 수 있고 또 혈액을 응고시키는 인자들도 활성화되면서 결국 뭐 동맥경화성 변화나 또는 혈액 점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발생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 인슐린은 체내에서 포도당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과다해지는 고혈당 상태가 되면서 당뇨병이 생긴다. 또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해 고혈압을 유발하기도 한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중성지방은 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줄어들면서 고지혈증이 발생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협심증과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여성은 특히 폐경기에 내장 지방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젊었을 때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아도는 지방이 허벅지와 엉덩이에 쌓이지만 폐경기가 되면 복부에 먼저 쌓이기 때문이다.
결혼하기 전 뭐 이럴 때는 체중이 40kg 이상을 넘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가 탁 돼가지고요. 옷을 44 사이즈 입다가 지금 갑자기 88 사이즈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66, 7출 과정이 없이 확 그렇게 쪄버렸어요, 살이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막 숨도 차고 막 구안화사도 오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한때 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그게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가 되더라고요.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늘어난 뱃살은 쉽게 빠지지도 않았다. 허리둘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은 85cm 이상일 때 이 복부 비만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96.5cm니까 지금 꽤 나가는 편이긴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이게 그 허벅지하고 이 엉덩이가 70대 할머니처럼 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는 막 이만큼 나와 있는데 이티처럼 볼록 있는데 이게 여기는 이러니까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처럼 관절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실 여성분들은 네. 대부분이 이제 폐경 이후에 더 쪄요. 찌고 콜레스테롤, 혈압, 뭐 또 뼈에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는데 아마 그때 더 배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뱃살이 늘면서 이전까지 없었던 병들이 한꺼번에 찾아왔다. 대사증후군이었다. 복부 비만을 비롯한 5가지 요소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는데 이미경 씨는 고혈압에 고지혈증, 당뇨병까지 있다. 지금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그 비만 클리닉에 좀 다녀보신 적이 있네요. 비만 치료를. 네네네네. 한약 뭔가고요. 예, 그다음에 그 뭐지 이거 카폭시라 그러나요? 배에다 이렇게 예. 예, 그거 했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진짜 이만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좀 줄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때 당신은 좀 좋았는데 또 다시 좀 찌신 거죠. 비만 클리닉을 다니며 약을 먹고 시술을 받는 동안에는 뱃살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지방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기 때문이다. 비만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살을 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이 때문에 원하는 부위의 살을 쉽게 빼준다는 주사를 맞거나 시술을 받기도 한다. 보통 비만 주사 치료가 이제 이 피하 지방에 어떤 액체나 또는 가스를 주입을 해서 비만 세포를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고 어떤 그 혈류를 증가시켜서 비만 세포가 효과적으로 대사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치료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런 비만 주사의 치료 타겟이 피하 지방 쪽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내장 지방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살이 빠진 그런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사적인 이점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식적인 비만 치료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연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연구는 고도 비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9kg 이제 지방 흡입을 해서 지방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9kg가 없어졌으면 내 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대사적으로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이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식습관과 운동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사실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하루 이틀 사실은 많이 폭식을 하신다거나 운동을 안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내 몸이 운동을 한 상태가 되면은 조금 먹어도 에너지를 잘 소모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3개월이 되고 1년이 되게 되고 안 좋은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바뀌게 되면은 이제 조금만 먹어도 살찌고 조금만 안 움직여도 더 찌고 이러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내력을 갖고 사실은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약을 꾸준하게 먹고 또 생활습관 변화를 같이 동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비만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비교적 단기 치료로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생활습관 변화를 꼭 동반해야지 비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비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만하더라도 건강한 분들에게 오히려 너무 살을 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치료적 관점에서 이 체중
조절을 하도록 권장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